카타르시스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소형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넓어서 그랑 꼴레오주 5시간 운전해서 드디어 부산 모터쇼에 도착했습니다. 백스코 일전시관에서 지금 모터쇼가 하고 있는데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벤츠 같은 경우는 참여도 안 한 거라서 굉장히 소규모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입장료는 12,000원이나 하네요. 우선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부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부산 모터쇼에 도착을 했는데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거 서울에서 차 타고 왔는데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브랜드가 몇 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제 뭐 현대, 기아, 그리고 르노, 그리고 BMW 뭐 이 정도 브랜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현대 전시장을 가서 캐스퍼 EV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 모델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캐스퍼 전기차인데요. 전에 비해서 이제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이제 뭐 경차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가 좀 커졌습니다. 실내 공간이 굉장히 구성이 뭐 알차졌고요. 특히나 뒷좌석 같은 경우는 소형차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모니터도 딱 적당하게 보기 편한 곳에 있고요. 미션 같은 기어 변속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이렇게 이 차량이 지금 대략 가격이 2천만 원대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동용으로 이용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나 기본적인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2천만 원대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럭셔리함은 볼 수가 없는데 실용적으로 시내에서 타시기에는 뭐 최고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완속, 급속 충전기까지 여기 다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램프도 프로젝션 램프 들어가 있고요. 캐스퍼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요 이모티콘 요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금 이것도 뭐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손잡이, 이번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뒷자리인데요. 이 뒷자리를 봐보면은 뭐 이게 소형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넓고요. 레이랑 비교를 해도 지붕만 좀 낮을 뿐이지 이 뒷공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뒤로 밀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 없어지는데 이걸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 생기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 C필러도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서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를 맨 뒤로 해놨을 때는 이제 흠이 추돌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굉장히 조금 단단한 느낌이 많이 나서 느낌이 좋네요. 안전벨트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고 뒷자리도 이렇게 되는데 뭐 진짜 소형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넓어서 이게 만약에 2천만 원대로 나오고 주행거리가 300km를 넘게 달리게 되면은 뭐 조금 다른 뭐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전기 차량까지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실내 공간이나 이런 효율성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봐볼게요. 빼놨거든요. 저기는 위에가 덮여 있는 거였고 지금 빼놨는데 뭐 이 정도 공간이면 여행용 가방 하나 캐리어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래가 이제 이걸 접으면은 평평하게 할 수 있게 해놓으려고 지금 이런 걸 해놓은 것 같고, 이 아래 공간도 이쪽 봐보면은 꽤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누울 수는 없지만 굉장히 평평한 공간이 유지가 됐고요. 앞에 의자도 접히나요? 네. 그러면은 평평하게 돼요? 되는데 네. 공간이 딱 되거든요. 매트 깔면 여기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레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도 이게 훨씬 좋고, 그리고 왠지 레이에 비해서는 더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 자체가 300km가 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레이랑 이 차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박스카랑 일반 소형차인데 소형차의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 휠베이스가 거의 뭐 13cm 한 뼘 정도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뒷좌석 공간으로 됐어요. 뭐 S클래스 롱바디처럼 뒷좌석이 넓어져서 정말
시내 운행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주행을 하는 것도 전혀 매연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실내에서 이제 드라이빙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뭐 트랙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에 그 북경에서 그 지바겐이 실내에서 이제 위에를 오르고 이렇게 이제 등판 능력을 보여준 거를 실내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조금 전시나 이런 목적에서 훨씬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BMW의 그 이미지나 뭐 제네시스나 그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차량은 G80 그 전기차인데 이제 롱휠 베이스로 나왔어요. 그 차량이 이제 이번에 가장 궁금했는데 그거 보러 가보시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전면부랑 후면부는 기존에 이제 G80이랑 비슷하고요. 지금 길이만 13cm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뒷좌석이 넓어지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기존에 87kW에서 90kW로 90kW대로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아서 주행거리도 많이 길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 뒷공간이 마치 S클래스 롱바디처럼 많이 늘어나서 옆에서 봤을 때는 비율이나 그런 것 자체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뒷모양은 뭐 기존에 있는 G80이랑 동일해요. 뭐 이게 이제 이 디자인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너무 조금 그 아저씨 같은 디자인이라서 이제 S클래스의 럭셔리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라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나중에 풀체인지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벤츠랑 비교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디자인 면에서는 제네시스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그 저번에 이제 앞좌석에서 이제 시승을 한번 해봤잖아요. 뒷좌석에 한번 타보면서 이제 얼마나 넓어졌는지 이제 S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옛날에 초기 1세대 제네시스랑 가운데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이 많이 넓어지고 이제 이 모니터가 좋아지면서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솔직히 벤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그랬거든요. 유튜브 넷플릭스도 이제 바로 안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뭐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그냥 패드가 하나 달린 것 같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S클래스 롱바디 사이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문도 이렇게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좋네요. G90 안 사고 이거 사도 될 것 같은데요. G90이 그러면 이제 마이바흐를 대체를 하고 G80이 S클래스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르노 자동차 쇼룸인데요. 르노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위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실현한 차량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은 그랑 꼴레오주라고 하는데 이름이 조금 그래요. 이게 뭐 차라리 오로라가 나올 정도로 그랜드 콜레오스가 아니라 그랑 콜레오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산타페 소렌토가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중간 크기의 그 SUV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나온 차량이고요. 지리 자동차의 그 싱유의 L이라는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해서 나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관 디자인은 기존의 르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제 세련돼졌고요. 전면에 이제 이런 램프나 이런
그릴 같은 것도 이제 이 로장주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요 엠블럼을 형상화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로고 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제 그 로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이제 디자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산타페나 소렌토가 조금 지겨운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선택함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내 옵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네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기존의 이제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약간 전기 개입이 많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폴레오스 실내에 탔는데요. 실내는 보시다시피 이게 슈퍼 스크린이 달려 있네요. 굉장히 E클래스 같은데 기존의 E클래스 모니터 두 개에다가 여기 조수석 모니터까지 이렇게 돼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이거는 BMW 상징인 것 같은데 그리고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도 이제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 소렌토,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고급 모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이제 위 같은 경우도 이제 직물인데 약간 그 텍스처가 들어간 직물이라서 일반 SUV랑은 약간은 달라 보입니다. 핸들도 굉장히 약간 스포티하고요. 보시면은 스피커도 이제 보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차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소렌토 산타페에 비해서 약간은 더 고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웨더 스트랩,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았을 때 그 고무로 이렇게 밀착되는 부위가 이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로 해서 타보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탔을 때 굉장히 정숙하다고 하고요. 같은 가격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시트도 굉장히 BMW M 시트처럼 굉장히 스포티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넓고요. 가격이 이게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가솔린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델이 나오면은 시승을 한번 해보고 그때 또 시승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형 SUV인데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아래도 이제 공간이 뭐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뒷모양은 약간 그 까이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지리 자동차 중국 차 기반이다 보니까 약간 뭐 이 차 저 차 좋은 점 다 섞어 놓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뭐 특별히 새로운 거는 많이 없어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지금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조금 후회가 되긴 합니다. 전시된 차량들도 비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약간 판매의 목적이 돼 있는 쇼룸이 많아서 그 점이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부장이었습니다.